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2부의 장정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먹는 즐거움 결코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실이 돼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삶의 질 또한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상실된 치아를 맞춤 보철로 통증 없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중에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보철과 전문의 오병두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건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심각할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구강 속 세균들이 덩어리져 생긴 치태가 치아 표면에 그대로 굳어져서 네. 딱딱한 치석이 된 후에 번식함으로써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초기 잇몸 질환의 경우에는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네. 알아도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치주염으로 악화되고 네. 심할 경우 치조골이 손실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 30대면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이때부터 만약에 치아 건강이 약해진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점점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노년층 분들의 경우에서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질 수 있는데요. 네. 치주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져서 노년층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가 치주 질환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네. 또한 치아 자체도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다 보니 치아가 마모가 많이 되고 파절이 됨으로써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뭐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영원히 유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좀 진행을 하시나요? 네, 간혹 그 빠진 치아를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는 자신에게 매우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진 주위로 남은 치아들이 이동하고 또 남은 치아의 수명이 단축되며 소화 기능도 떨어져 영양 부족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대로 둘 경우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음식을 또 잘 씹지 못하면 아무래도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다 보니 그렇죠.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음식을 씹는 이런 그 행위가 줄어들면 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렇군요. 안 좋은 그 치매나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상실된 치아는 치료를 빠르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임플란트 시술법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몇 가지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료 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가요, 선생님? 네, 과거에는 네.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잇몸을 절개하여 뼈를 드러낸 후에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네네. 절개 후에 따르는 필연적인 통증, 출혈, 부종 등이 이제 치유 기간을 늦추고 환자로 하여금 이제 많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첨단 장비와 기술 개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법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존 임플란트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됐을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네. 정말 쉽고 간단히 얘기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정확히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 원리는 자동차가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길을 찾듯이 네. 미리 환자의 골 조직과 신경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
빠르고 안전한 최적의 수술 경로를 찾아주는 최첨단 임플란트 식립 기술인데요. 잠시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치아 모형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를 보시면 네. 보통 통상적인 수술 방식은 여기 이제 잇몸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메스를 가지고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잇몸을 이렇게 다 벌린 후에 이렇게 네. 잇몸이 벌어집니다. 다 벌린 후에 네. 여기 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렇죠. 꼬매야겠죠. 네네.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고 출혈 부종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절개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미리 이런 장치물을 만든 다음에 네. 이걸 환자 구강 내에 이렇게 끼우고 아. 미리 뚫어놓은 이 홀을 이용하여 네. 이 안으로 최소한의 잇몸에 구멍만 형성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장치를 제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구멍 3개가 뚫려 있죠. 이 네. 구멍 안으로 임플란트가 정확히 식립이 되고 출혈이나 부종이 없이 치유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절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술할 때 발생했던 통증의 강도도 좀 약해지고 감염의 우려도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절개 시술과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무절개 시술은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일반 절개 시술처럼 잇몸을 절개하여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술 전에 3D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한 식립 위치를 미리 파악합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잇몸과 치조골을 분리하지 않고 구강 내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하여 잇몸에 구멍을 뚫어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붓기와 출혈이 거의 없어 염증 및 감염의 위험이 적고 회복이 당연히 더 빠르겠습니다. 네. 자, 일반 절개 시술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절개로 시술해서 최소 통증과 또 빠른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술할 때 일단 무절개로 한다는 점도 일단 가장 큰 특징이긴 하지만 환자분이 처음 치아 검사를 할 때부터 기존과는 다른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만의 차별화된 그런 방법이 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한 사진입니다. 네. 우선 병원에 내원 시 가장 먼저 CT를 촬영합니다. 그 다음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안을 스캔하면 이미지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럼 그 후에 이 CT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네. 그 다음 미리 구강 내에 들어갈 보철 디자인까지 다 진행을 한 후에 수술용 가이드 장치를 제작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네. 치아 본을 뜨는 작업을 하지 않고 구강 내 스캐너로 입안을 스캔하여 그 영상으로 필요한 형상을 다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D 프린터 또는 밀링 머신을 통해서 이런 형상 그대로를 실물로 가공하기 때문에 본을 뜨는 과정과 석고 모형 제작 과정에서의 모든 단점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한 네. 형상을 바로 실물로 가공하는 부분 덕택에 보철물의 정밀도가 우수하고 잇몸을 스캔한 영상에서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불편하신 분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 4번입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전화를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화를 그러면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치아가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네, 치아가 몇 개가 없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잇몸을 적게 열고 하면 음. 아무는 거는 빨라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아예 잇몸을 절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더 위험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네. 아무래도 무절개 시술에 대한 생소함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네. 치아가 없고 네.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잇몸을 아예 절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이 낫기는 빨리 낫는다지만 과연 그게 정확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될 수가 네, 있는데요. 맞아요. 네. 물론 아무런 정보가 없이 무조건 잇몸을 절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CT도 찍고 네. 스캔도 해서 미리 이런 준비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절개 시술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셨는데 중간에 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잘못된 식립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이런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그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D 컴퓨터 모의 수술이죠. 네. 네, 맞습니다. 모의 수술하는 사진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빨간 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래턱에 위치한 큰 신경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모의 수술 시에 이렇게 미리 뼈와 신경의 상태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모의 수술을 한다면 실제 수술 시에도 당연히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 시술 시간에 있어서도 네.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볼까요? 네,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3D 보철 디자인을 한 후에 정확히 그 위치에 맞게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도록 수술용 가이드 제작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렇게 의사가 모든 부분을 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놓기 때문에 실제 수술할 때는 환자에게 아주 편안하고 간단하게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약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 절개 시술의 경우에는 최소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네요. 네, 또한 그 네. 내원 횟수에 있어서도 네. 아무래도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치유도 빠르기 때문에 내원 횟수 자체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시술이 완료가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이식된 잇몸뼈 상태가 어떨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반 절개 시술과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또 네.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화면을 보시면서 네, 말씀을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절개를 해서 식립한 임플란트와 무절개 시술한 임플란트의 비교 사진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도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잇몸을 절개한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혈류 공급이 놀랄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혈류 감소가 되게 되면 임플란트가 잇몸병이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해지고 잇몸뼈가 소실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잇몸병이나 잇몸뼈가 소실되게 되면 임플란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수명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절개를 하지 않고 심은 임플란트는 더 많은 혈관을 가지고 더 많은 혈류 공급을 받으면서 더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술 후의 잇몸뼈 상태 또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치아 고민으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인데요. 어머니께서. 네. 네, 저희 엄마가 당뇨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 근데 수치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럼 수치가 얼마 정도 돼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뇨 수술하면, 당뇨병인데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물론 우리가 또 당뇨 수치를 또 잘 이제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뇨 수치가 얼마나 되시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중요하군요. 네, 이제 당뇨가 이제 오락가락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제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처가 나면 치유가 느리고 이 치유가 느리면서 임플란트의 이제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과 의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긴 하겠지만은 이 무절개 시술을 할 경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절개가 없어지면서 이제 치유 과정이 훨씬 단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잘 아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당뇨 환자 임플란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알아보고 있는데 뭐 특징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징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이것도 역시 좀 표로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 전에 잇몸뼈 그리고 잇몸뼈 상태, 신경 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무절개 수술을 함으로써 통증, 붓기, 출혈, 골소실 등이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시술 시간을 단축하고 불편함을 최소로 만들어 드려서 이런 당뇨나 고혈압 등 전신질환 환자분들도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네. 선택적으로는 당일 임시부처를 장착해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치료하고 바로 당일 복귀가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충분히 뼈 상태와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개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계획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 네네. 임시 치아를 바로 해드리고 그걸로 이제 식사까지 가능하신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시청자분께서 어머니께서 당뇨로 좀 걱정을 하신다. 당뇨가 있으셔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네.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전북 군산에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네, 아주 심한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근처 치과에서 치료 문의를 하시다가 치료가 안 된다 하여 못 하시고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알아보신 후에 서울로 내원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아무래도 이제 보시게 되면 남은 치아가 거의 없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틀니를 일단 하셔가지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 틀니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도 빼시고 그냥 이제 저 상태로 지내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하셨는데요. 수술 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윗턱에 9개, 아래턱에 8개를 심어서 총 17개의 임플란트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치유가 되어서 회복이 된 것이 잇몸 상태의 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시지만 이렇게 잘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저희 임시치아는 아무래도 당뇨가 심하신 분이라서 네. 이제 바로 끼워드리진 못했고 아. 저희가 한 달 정도 좀 치유를 기다린 후에 이제 본을 떠서 저렇게 이제 맞춤 지대주와 임시치아를 장착해드리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치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이제 수술을 이제 네. 하루에 다 한다면 물론 더 치료가 짧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철저한 사전에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 기간이 저 임시치아까지 들어가는데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아를 전부 상실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도 어떻게 임플란트 치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아를 빼신 지 오래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틀니를 또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잇몸 뼈는 아무래도 더 퇴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고령이신데다가 이제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으셨던 분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또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뼈가 많이 아래턱뼈가 많이 위축된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래전부터 치아가 안 좋으셨던 관계로 아래는 다 빼시고 그마저도 네, 이제 불편하셔서 틀니로 지내셨는데 그마저도 틀니마저도 불편하셔서 이제 틀니마저 빼시고 식사가 너무 안 되셔서 식사하실 때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네네 네. 식사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치아를 회복하고자 이제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 부분을 피하여 이제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금니 쪽 네. 신경이 있는 부위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앞쪽의 뼈를 최대한 이용하여 보철을 연장해서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절개를 해서 하였다면 많이 어려웠겠지만 다행히 이제 환자분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선택하셔서 아무런 통증과 부종 없이 네. 잘 치유가 되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면 이 상하게 치아를 맞물리게 하는 교합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네, 이제 네. 교합력이라는 것은 위 아래 치아가 이제 맞물리는 힘을 말하는 네.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합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음식물을 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틀니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자연치에 훨씬 더 가까운 강한 교합력을 재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술뿐만 아니라 보철도 올바르게 되어야 충분히 잘 기능을 해서 이 강한 교합력을 재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교합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철의 중요성 한번 언급을 또 해주시죠, 선생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수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플란트는 수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이제 그 뿌리 부분 위에 올라가는 머리 부분도 잘 완성이 되어야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 시간과 돈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는 잘 씹고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수술도 중요하지만 뿌리 위에 보철인 머리를 잘 제작해야 음식물을 잘 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디지털로 임플란트의 이런 지대주와 크라운을 제작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품질이 우수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자, 보철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 네.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나와 있는데요. 픽스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잇몸 안에 뼈 안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대주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지대주라는 부분이 이제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보철이라고 하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지대주. 지대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임플란트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통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부분을 저희가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이 픽스처 위에 연결이 되면서 머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대주라고 네.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잇몸 위에 돌출되는 임플란트 지대주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주변의 치아 환경을 잘 고려하여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기능성과 신미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임플란트 지대주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반형, 이렇게 개인 맞춤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기성품은 아무래도 이제 획일적으로 오. 이제 규격화된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이 이렇게 네,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개인 맞춤형 지대주라는 것은 이제 환자분의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를 제작을 개별적으로 해서 환자분 입안에 연결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정밀하고 더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치아가 네네. 뭐 불편해도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네. 우엔이가 전에 덮어 씌웠던 게 밑뿌리가 전부 다 상해가지고, 네. 오른쪽에는 운니가 4개 남아가지고 어금니 쪽으로 네. 다 부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며칠 전에. 식사하실 때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뭐 네네. 죽을 먹고 뭐 그런 지경인데, 네네. 그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뭐고, 이를 씹는 것도 문제성이 들어있는 모양이래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거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긴데 이래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네. 한번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 같은데요. 상담 바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은 없고 당뇨는 조금 있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구토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네. 이래 치료를 하려고 그래도 아주 어려워하고, 또 이제 나이가 내가 82인데요. 나이가 네. 많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뭐고,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그래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걸 하려고 해도 또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래 꽁꽁 앓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네네. 이제 뭐 아버님 말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구역 반응 이런 이제 구토 반응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짧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시술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아버님께서도 이제 덜 힘들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버님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좀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잇몸 상태나 이런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어금니 부위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CT 같은 게 있다면 더 자세하게 당연히 설명을 드릴 수야 있겠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령의 분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편안하고 부작용 없이 잘 치유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아버님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저희가 지대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맞춤형 지대주로 제작됐을 때 자,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맞춤형 지대주와 이제 일반 지대주를 네. 비교한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일반형 지대주와 맞춤형 지대주의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와 어떤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맞춤 지대주는 씹는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보철물 파절을 방지하고 잇몸 높이에 맞게 디자인됨으로써 잇몸 사이 이물질이 끼는 것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구강 이생이 더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일반형보다는 맞춤형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제작하는데 좀 오래 걸릴까요? 어떤가요? 아,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맞춤형 지대주는 이제 있는 거를 갖다 끼우면 뭐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본을 뜨거나 스캔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맞춤형 지대주를 만드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을 이용해서 제작이 된 지대주 실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실제 환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상악 부분이네요. 네네. 네. 이제 이 환자분은 최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보철 세팅 과정을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 보았는데요. 아,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상악에 2개의 임플란트, 하악에 이제 1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디지털 보철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오. 1번 사진은 이제 수술 후 사진이 되겠고요. 2번 사진은 이제 일반 지대주를 연결했을 때, 네. 3번 사진은 맞춤 지대주를 연결했을 때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무리 그냥 보아도 뭔가 사이즈와 디자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네, 또 네. 이제 아래턱에는 하악이네요. 네, 아. 아래턱에는 또 이제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은 사진인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보시면 일반 지대주와 맞춤 지대주를 이제 비교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대주 위에 또 머리를 씌워야 되는데요. 크라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아, 네. 크라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제 저도 치과를 오래 다녀서 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크라운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치아를 씌우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저희가 크라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임플란트도 이제 크라운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대주가 연결되고 나면 이제 이 크라운이 제작이 돼서 또 이제 올라가야 음식을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대주와 크라운을 또 제작하는 과정을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네, 최신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맞춤 지대주와 크라운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 입안을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장비가 1초당 3,000장의 이제 2D 이미지를 이용하여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최신 장비인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이제 옆에 보시면 상악, 하악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이제 기공소에 전달이 되면 다음 사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임플란트의 이제 깊이, 잇몸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저렇게 이제 지대주를 먼저 만들고 지대주가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되면 그 위에 크라운까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맞춤 지대주와 크라운이 오. 같이 제작이 돼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디지털로 하게 되고요. 네. 저런 제작 과정은 이제 3D 프린터나 밀링 머신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대주와 크라운 제작하는 과정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보통 소요가 되나요? 총 제작 시간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치과를 네.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본을 뜨면 보통 이제 일주일 뒤에 네. 치아를 끼우시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임플란트도 역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치아 개수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한두 개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주일 정도 똑같이 제작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위아래로 그쵸, 해서 여러 이제 개인 분들이 또 여러 개인 있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일주일 만에 완성되긴 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2번 정도에 걸쳐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치료 시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개수에 따라, 상태에 따라 아무래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네,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맞춤형 보철로 씹는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02-6676-0114번 또는 문자 샵 8181번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통한 예후가 좋은 사례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50대에 또 무치하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이런 분의 사례를 좀 보여주시죠. 네, 네. 50대 이제 50대면 무치- 한창 또 활동을 하실 네,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50대면은 지금 100세 시대에 그럼요. 아주 젊으신 이제 나이신데 이제 네, 무치하게 네. 되시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되신 분들 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50대 중반의 환자분이셨는데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내원하신 상황입니다. 네. 비용도 문제고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크다 보니 많이 미루실 수밖에 없게 되셨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식사가 이제 불가능하셔서 네네. 이제 치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이제 위아래로 거의 치아가 남아 있지 않고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먼저 위쪽 임플란트 식립을 한 사진을 보시면 10개의 임플란트가 이제 수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아래쪽엔 또 8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이제 그 4번 사진은 이제 마무리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총 1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총 28개의 치아 수복을 하여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기능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자, 50대 환자 무치약 치료,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치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금방 예약했는데, 이거 부러지부셔. 네? 이거 부러지부셔. 치아가 지금 부러지셨어요? 네. 네, 지금 얼핏 저희가 대화만 해도 치아가 약간 살짝 불편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지금 잘 전달이 되진 않는데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치아가 지금 많이 없으신가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으신데. 네. 저 안에서 네네. 맨 끝이지 부러져보세요. 맨 끝에 치아 하나만 그러면 부러지신 건가요? 네, 하나만. 다행이네요, 아버님. 네. 네. 자, 선생님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네. 하나네요. 뭐 다행히 네. 하나만 부러지셨으면 네. 충분히 뭐 쉽고 편안하게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버님께서는 연세에 비해서는 치아가 많이 좋으신 편이신가 봐요. 나머지는 다 괜찮으신데 하나만 네. 부러지셨으면 그 정도로 이제 치료하시는 것은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충분히 쉽고 빠르게 치료가 되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치료 미루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의 이제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이제 조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사례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치료는 보통
아래 틀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래 틀니는 특히나 치아가 하나도 없다 보면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치조골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턱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틀니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아래턱에는 2개 정도를 심고 여기에 이제 단추나 자석을 끼워서 이제 전체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를 심었을 때 네. 아래턱에 이제 치아를 6개를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어금니 부위만 이제 부분 틀니로 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앞니는 또 그대로 사용하면서 틀니를 벗고 싶을 때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틀니를 벗고 이제 아예 이제 임플란트로만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틀니를 벗어도 앞니 6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이제 심미적으로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더 편하시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분 틀니와 함께 치료한 사례인데요. 뭐 치료 기간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뭐 네. 치료 기간도 역시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아래턱에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네. 아까 이제 어금니 쪽에 이렇게 또 신경이 있고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래턱 앞쪽에 2개 정도 심는 경우는 거의 뼈가 항상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심고 치유도 굉장히 빠르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뭐 아무리 길어도 네. 3개월, 4개월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료한 후에 또 좋아지지 않아서 나빠지셔서 재수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상심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 당연히 이제 실제로는 네. 많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임플란트가 항상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역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또 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픽스처, 내식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저 공간 안에 이제 떠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상악동도 그렇고 왼쪽 상악동도 그렇고 이 환자분께서는 틀림없이 뼈가 많이 부족해서 임플란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못하고 인공뼈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틀니를 받으셨었는데요. 이제 다른 치과에서. 근데 이제 틀니는 너무 하기 싫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또 해보시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또 이제 오른편에 뼈가 없는 상악동에 인공뼈를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한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사진은 저 떠돌던 임플란트를 상악동에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가 잘 아물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또 인공뼈 이식을 해서 그 인공뼈가 생착되기를 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위해 인공뼈 이식을 한 것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 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중에서도 또 앞니 임플란트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앞니 네. 임플란트에 대한 또 이제 궁금증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앞니 임플란트는 이제 아무래도 어금니에 비해서 뼈가 얇고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통증이나 부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따르고 치유 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어금니 쪽 임플란트는 저희가 이제 심미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예쁘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앞니 임플란트는 기능뿐만 아니고 심미적으로도 예쁘게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요. 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에 이제 보철하는 과정에서도 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앞니 임플란트 또 치료 사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이 환자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원래 어금니가 없으셔서 이제 어금니를 회복하러 오셔서 어금니를 먼저 회복을 하셨던 이제 분이신데요. 어금니가 다 회복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앞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앞니 쪽에 이제 치아가 흔들리셔서 임플란트를 원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앞니 쪽 임플란트인데요. 보통 앞니는 이제 임플란트로 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고 예쁘게 완성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네. 양옆에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도 저희가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임플란트를 희망하셔서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심하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너무나 여러 차례 나 정말 예쁘게 해줘야 된다고 네. 아무래도 여러 여자다 보니까. 네네 네. 여러 차례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 네, 네. 이 굉장히 다음은- 자연스러운데요. 네. 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맞춤 지대주가 또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이 이제 올라간 사진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정말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어떤 치아가 자연치고 어떤 치아가 임플란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 다행히 그렇네요. 치아가 마무리가 예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02-6616-0114번 또는 문자 샵 8181번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네. 임플란트를 하려고 네. 치과를 갔는데, 틀니를 조금 오래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양쪽에 뭐 신경이 뭐 뻗어나와가지고 못하겠다고 앞니 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다른 데도 그러나 하고 알겠습니다. TV를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나와서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뭐 적절한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신가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아까 마침 보여드렸던 네, 사례를 사례가 있었죠. 네, 네.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아까 그 신경이 이제 나와서 어금니 쪽에 이제 못 씹는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신경이 너무 가까운 이제 뼈의 위치와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신경 앞쪽의 뼈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 앞쪽에 임플란트를 이제 보통 6개 정도 식립을 한 후에 그 6개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어금니를 연장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CT나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앞니 신경 앞쪽의 치아, 신경 앞쪽의 뼈 이것만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강매거진 2부에서는 맞춤 보철로 통증 없이 빠르게 치료하는 임플란트 치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철과 전문의 오병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매거진 2부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당뇨병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